안녕하세요. 네, 우리 드디어 벌써 파이널 특강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강의 계획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은 파이널 특강 우리 기출 분석 자료랑 그리고 제가 요약 자료로 제공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3시간 동안 정리를 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시험은 이제 56일이 남았지만 이거를 다 보는데 3시간 정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오늘 3시간 수업을 나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 전날에 사무관리로 똑같이 3시간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국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게 시험 전날에 모든 과목을 다 보고 시험을 들어가야 돼서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이 이 3시간 정도 자료를 다 봤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보고 알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도록 약 2달간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이게 전체 민원은 2장 그리고 행정 파트는 2장 반이니까 사실 봤을 때 4장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들고 다니시면 외우시면 되고, 물론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이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확대하면서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계속 앉아서는 우리가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암기를 하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돼서 3시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리마인드 되도록 그리고 계속 아웃풋이 되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이제 완전 달라요. 작년에는 좀 중요한 부분만 위주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경쟁률도 엄청 치열해졌고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요약집으로 자료가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을 하셨던 12회 합격자인 우리 박지훈 행정사님, 충주에 계신 박지훈 이제 여러분의 선배가 되시겠죠. 그분이 한 거의 2달 동안 자료를 본인이 만들어서 합격을 했는데 그 기본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토대로 저도 바꾸는데 물론 당연히 작년에 달라져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 합격생분이 거의 2달, 3달 해서 8월에 거의 끝낸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보내주시고 다른 수험생분들, 우리 후배 수험생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따로 맛있는 거랑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부터 들어갈 건데 잠깐 기출문제표를 보시면은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딱 보시면 12회를 볼게요. 12회. 24년 12회에 출제된 거를 보시면은 민원 파트에서 2개가 나오는데 2개. 5문제 중에 민원 파트 2개, 행정 파트 3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개가 나오는데 작년에 법정 고충 민원 개념, 민원 처리 예외, 그 다음에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제 이의 신청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즘에 이제는 민원 파트도 뭐 분서령으로 나오니까 논점별로 외우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픽별로 나옵니다. 거부 처분에서 그대로 통문장 나왔고요. 민원 개념 그리고 민원 처리 파트에서 그냥 일부가 나오는 거지 결국에 그 논점 내용에서 나오니까 민원 처리 파트는 그냥 논점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 민원 파트이고 이 33개 민원 파트는 무조건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꽈락을 넘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이제 불이타 전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법에도 없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되게 어렵게 느끼셨는데 그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낀 것 때문에 실제로 작년 과락률이 6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에 40점만 넘었다. 그러면은 상위 30%인 거예요. 그냥 꽈락만 넘으면 상위 30%다. 자, 근데 문제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았죠. 아까 민원 파트, 법정 고충 개념, 민원 처리 예외, 거부 처분 이의 신청 이거는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앞에서 민원의 개념 물어봤을 때 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암기 자료죠. 1페이지부터 볼 건데 물론 너무 친절하고 좋은 마음에 모두와 함께 공부하고자 자료를 막 쉐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붙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쵸. 일단은 여러분들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줄에는 토픽 논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밑에 종이를 가리고 토픽 논점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토픽 논점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목차 구조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목차를 구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렸을 때 키워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고 이 목차는 두 문자를 땄지만 이거를 외우라기보다는 이 목차 순서로 여러분들이 떠올라지시고 내가 영 안 외워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두 문자를 뭐 나만의 두 문자로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자, 토픽에서 민원의 종류인데 이 민원의 종류는 그냥 계속 나오죠. 민원의 종류. 자, 문제에서 민원의 종류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물어보는 대로 민원 그리고 민원의 종류 두 가지가 있겠구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민원 나오면 민원의 종류. 그러면 민원의 의 정도는 그냥 이제는 나오기는 해야 돼요. 만약에 민원 파트에서 불온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민원의 개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는 무조건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민원의 종류에서는 두 가지 있었죠. 일고죠. 일반, 고충. 그리고 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법질건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법질건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연습하는 그대로 혼자 공부하실 때 위에 민원의 종류를 보자마자 이거는 개념이 있는 거구나.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 외우고 종류를 보자마자 일고, 일반, 고충이 있고 일에 법질 건기가 있구나.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 법질 건기 중에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법정 민원은 우리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되죠. 법정 민원은 세 가지다. 지금은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시험 전에 외우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이 네모 박스 한 칸당 2분씩 쓰는 거예요. 네모박스 한 칸당 2분씩 보고 외웠다 이렇게 확인. 2분씩 써도 전체 74개 하면은 3시간 나옵니다. 한 논점당 2분씩 봐도. 그 정도로 빠듯해요. 하루 전에 보기가. 자,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는 거 우리 3개였죠. 3개. 3가지. 첫 번째 법정이니까 법령, 훈령 등에서 정한 인가 면허, 특허 등 신청.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 신청.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 확인, 증명, 신청. 그래서 법정 민원은 신청한다. 중요하죠. 그리고 질건기 같은 경우에는 질의는 법령, 제도, 절차, 행정기관, 설명, 해석, 요구죠. 요구. 그 다음에 건의는 제도, 운영, 개선. 기억이니까 건의는 개선 요구다. 기타 민원은 2개죠. 법질, 고충 외의 민원으로서 단순한 상담 요구나 불편사항 등 이제 우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 민원 자체는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건데 법정 민원만 법에 정해져 있는 사실 행정사 업무 이게 다인 거죠. 법정 민원 대부분이겠죠. 법에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요구를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고충 민원도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건데 고충 민원이 좀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위부소불은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4가지 외워주셔야 되겠죠. 위부소불,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그리고 국민의 권리, 불편, 해결 요구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권리, 불편, 해결을 요구. 자, 여기는 무조건 어떤 논점이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법정 민원에 물어봐도 개념 쓸 수 있어야 되고 민원이 물어봐도 민원의 개념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토픽 1은 그냥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토픽 2죠. 민원인 행정기관. 자, 민원인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민원인 나왔을 때는 의, 불, 의 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의, 불. 그리고 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겠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행개불이에요.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개불. 하나는 민원인이라는 거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행정기관. 개는 사업상의 계약이 키워드인 거죠. 불은 이 사람이 불분명한 거예요.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자, 그래서 민원인 나오면은 의, 불, 그리고 불, 아닌 거. 자, 그럼 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자아저겠죠. 개인, 법인, 단체. 근데 아닌 거는 행개불.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긴 하는데 특정한 행위 요구하지 않으면은 민원 자체가 아닌 거죠. 요구를 하는데 플러스 행정기관, 사법상 계약관계, 직접 관련, 불명확한 자, 이렇게 행개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도 3개죠. 행정기관 3가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법, 헌선, 행정기관을 처리하는 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플러스 중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령 등의 행정권한이 있거나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 이렇게 구조를 나누시면 되겠죠. 민원인 행정기관. 자, 실제로 우리 11회 때 이 민원인 행정기관 각각 20점, 100점씩 나왔는데 딱 이대로 썼을 때 거의 16점, 16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된 것도 다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자, 3번, 토픽 3번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 3번은 다 아셔야 되고, 처리 담당자의 의무 보호가 있어요.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거 의무. 신공친적 뭐예요? 신공친적 우리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죠. 신공친적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호 같은 경우에는 보호는 크게 3가지가 있었죠. 의무, 요구, 보호 조치. 의무, 요구, 보호 조치.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의무, 요구, 보호 조치. 자, 그러면 의무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이었어요. 신고인. 첫 번째, 필요한 조치에 중간에 좀 빠져있긴 한데 신체적, 정신적 피해 필요한 조치여서 우리가 신 하나 넣어주시고, 고는 우리 신고인, 고소, 고발의 고죠. 그리고 3번 인사상 불이익이니까 인. 자, 그래서 신고인, 신체적, 정신적 예방 등 필요한 조치, 고소, 고발,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서 신고인. 자, 보호 조치는 의무, 요구, 보호 조치가 있는데 의무에 신고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보호 조치 요구는 담당자가 행정기관 장한테 보호 조치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요구죠. 담당자가 요구. 행정기관장의 의무는 신고인. 담당자의 요구는 보호 조치 요구할 수 있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자, 마지막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는 10가지 두 문자 우리가 외웠었어요. 안록, 퇴분. 제가 네모 박스 쳐놨죠? 안록, 퇴분, 치발, 소증, 시종.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안록, 퇴분, 치발, 소증, 시종. 10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가 나왔다. 자, 의무는 신공친적이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자, 보호는 크게 의무, 요구, 보호 조치.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행정기관 장의 의무, 신고인. 담당자의 요구는 우리가 보호 조치 요구 가능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 거고, 보호 조치는 10가지 안록, 퇴분, 치발, 소증, 시종 해서 10가지 쭉 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너무 많이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민원인도 있겠죠. 민원인의 권리는 뭐예요? 반대요. 담당자 의무의 반대. 우리가 신공친적 응답을 받을 권리인 거죠.
자, 우리 담당자는 신공, 친접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민원인의 권리는 신공, 친적, 응답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만 외우면 2개 처리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민원인의 의무는 뭐냐? 협조를 해야 처리를 해야겠죠. 협조해야 되고, 부당한 요구하면 안 되고, 세금 깎아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부당한 요구하면 안 되고, 방해 금지. 그래서 협조, 부당 요구 X, 방해 X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협조, 부당 X, 방해 X. 자, 4번째 정보 보호는 정보조 이렇게 외울게요. 자, 이거 좀 세부적이라 잘 안 외워지는데 정보조. 정보 보호는 첫 번째 민원 정보 보호랑 조치사항 2가지 얘기했어요. 정보 보호랑 조치사항. 정보 보호는 어떤 정보를 보호하냐? 민원인, 민원 내용, 특정인에 대해서 누설되면 당연히 안 되겠고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을 보호하자. 자, 그럼 어떻게 보호를 할지 조치사항은 뭐예요? 절차 확립하고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해서 징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호는 보조해서 민원 정보 보호인데 어떤 민원 정보? 민원인 내용, 특정인, 누설 X, 목적의 용도 사용 X. 조치사항은 절차 확립,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 징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민원의 신청 볼게요. 민원의 신청. 자, 민원의 신청 보면은 크게 민원의 신청하면 머릿속에서 3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의 신청이랑 접수에 대해서 엄청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신청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 이게 떠올라야지 나중에 전자적 제출 안 헷갈려요. 전자적 제출. 신청 나오면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신청 뭐예요? 문서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방법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으면 정보통신망 우편 등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자적 제출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전자적 제출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뭐예요? 증구,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예외는 우리가 크게 4가지가 있었죠. 예외는 4가지. 시스템이 구축 안 되거나 장애,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인데 이런 경우에 행정기관 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못 내니까. 자, 마지막 우리 진본성 확인이죠. 진본성. 원칙, 예외, 진본성 확인. 제출된 전자화 문서. 왜냐면 PDF 파일이나 이런 거가 실제로 진본이 맞는지 진본성을 확인해서 확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 방법, 전자적 제출이 있는 거고 신청에 뭐가 있었는 거예요?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방법은 문서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프린트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행정사가 신청하러 직접 가야 되는데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으면 정보통신망 우편 등. 그래서 이거를 사실 딴 얘기지만 행정사분들끼리 공유하는 게 완전 꿀팁이죠. 이건 안 가도 되고 이거는 무슨 사이트 있다. 이거는 등기로 보내면 된다. 이게 진짜 완전 꿀팁인 거죠. 전자적 제출하는 거는 문서를 이제 전자적 제출할 건데 원칙, 예외, 진본성 확인 이렇게 있는 거죠. 원칙, 예외, 진본성 확인.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민원의 접수죠. 접수. 자, 민원의 접수도 2가지. 접수, 접절. 2가지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접수, 그다음에 절차. 접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청은 어떤 느낌이냐면 행정사가 우리가 의뢰인도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 행정사님 저번에 그러니까 접수 왔다고 하셨는데 한 이틀 지나고 접수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때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다른 거죠. 신청은 우리가 한 거고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접수를 이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신청할 때는 행정사 입장에서 신청할 때 뭐예요? 서류 다 뽑아 가서 가니까 문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접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접수를 해주는 거니까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가.
그래서 접수는 접절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접수의 원칙 세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보류 X, 거부 X, 부당하게 반려 X죠. 우리가 접수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보류, 거부, 부당 반려하면 안 된다. X. 그러니까 접수 원칙 기억하셔야 되겠죠. 접수, 접절의 접은 보류, 거부, 부당 반려 X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절차 같은 경우에는 7가지를 쭉 외워주셔서 민접이가 이건 좀 유치하지만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이름으로 민접이라는 아이가 민접이가 안 본 오전 이렇게 외울 거예요. 민접이 안 본 오전 민원실 접수증 2인 이상이 가면은 접수증 하나만 민접이 안은 안내 본인 확인 오는 뭐예요? 5명 이상 민원인은 접수할 때 합쳐서 접수를 해버리는 거 처리하기 편하게. 저는 마지막에 전자민원 창구하면 8근무시간 이내. 자,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접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겪어보면은 주무관이랑 서류 검토 다 하고 1층 민원실에서 행정사님 이거 접수 좀 해주고 가세요 이러면 민원실에 가요. 돈을 이제 수납을 하는 거죠.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그럼 우리는 꼭 요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접수증 주세요. 접수증 받으면 되고 그리고 항상 물어보죠. 언제 걸리냐. 의뢰인이 물어보는 거죠. 언제 예상 처리가 언제냐. 얼마나 걸리냐.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 위임인이 맞는지 신분증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신분증 확인한다. 자, 그리고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8근무시간 이내 접수를 해줘야 돼요.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의 접수.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나오면은 머릿속에 940 이민, 이거 외웠죠? 94년생 공무원은 이민 서류 금지.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이민 서류 금지. 자, 그래서 940 이민의 9는 구비 서류 외 추가 요구 금지죠. 금지. 4. 원본과 함께. 원본 대외가 아니라 원본과 함께 사본 제출 허용인 거죠. 자, 0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를 하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민원의 처리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 이런 다른 자료로서 처리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은 담당자가 직접 확인 처리하는 거죠. 민원인한테 서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처리. 그런 경우에는 증구,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 처리한 것으로 본다. 자, 그리고 이런 서류가 뭐가 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제 공표를 해야 되겠죠. 공표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는 이미 제출된 증구는 증명서류, 구비서류는 다시 요구 X. 자, 마지막 민원인의 권리는 추가 요구했다. 그러면 시정 요구하고 감사부서로 보내야 되겠죠.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통지. 940 이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 신청서, 구비서류, 전자적 확인. 이거를 3가지 나눠서 보면 신청서, 구비서류는 간소화예요. 그래서 신청서, 구비서류는 간소하다. 간편하게 좋겠죠. 그래서 신구간은 최소인 거죠. 기재사항 최소, 구비서류 최소, 제출부수 최소. 그래서 최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증구 전은 증명서류, 구비서류는 전자적 확인하는 경우죠. 자, 전자적 확인하는 경우는 명칭, 크게 민원인은 이런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을 하면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우리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보 시스템 장애로 증구를 받을 수 없으면 우편 등으로 받을 수가 있다. 전자적 확인이라는 거는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그게 장애로 안 된다 그러면 우편 등으로 받을 수가 있고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넘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를 않는다. 자,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다 시행령 규정이라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민원 파트는 빠뜨리지 말고 다 가져가야 됩니다. 양이 원래 작아요. 시행령 규정에만 있는 거라서.
자, 8번 볼게요. 8번.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자, 8번 보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 이용 딱 보면은 되게 막막해 하세요. 뭐를 써야 되냐? 막막해 하는데 이런 막막해 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막막해 하면은 진짜 못 쓰기 때문에 자, 두 문자 바로 써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목차 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정 공조전. 이제 막판이니까 이제 두 문자 따서 열심히 외우는 거죠. 요정 공조전 해서 첫 번째 민원인이 요구. 요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고, 정은 정보 제공, 공은 공표, 조는 실태 조사, 정은 정이죠. 정으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정기적 공동 이용이죠. 정기적 공동 이용. 그래서 요정 공조 정. 자, 그래서 5개를 먼저 외우셔야 되겠죠.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 이용은 주어지겠죠.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보면은 요정 공조정 이렇게 외워주시고, 요는 민원인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공표, 실태 조사, 정기적 공동 이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목차의 순서에 맞게끔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부터 잠깐 보면은, 자, 민원인은 이런 하도 많이 봐서 내용을 보면 다 기억날 거예요. 민원인이 컴퓨터에 행정기관이 컴퓨터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을 통해 행정정보 보유기관 장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애초에 문장 자체가 5문장이에요. 5문장.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지 않으면 틀리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접수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한테 서류 제출 요구하지 말고 행정정보 보유기관 장한테 정보를 제공받아서 처리해라 라는 게 한 세트였죠. 자, 그러면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 장은 민원 처리 기간에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정보의 종류를 공표, 그래서 요정 공까지 했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조, 변조 등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이제 실태 점검, 실태 조사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정기적 공동 이용은 이 정보가 정확성, 최신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본인 요구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정 공조정을 외우는 거는 문제 보자마자 바로 쓰는 거고,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2달 동안 채워 가셔야 되는 거죠. 계속 떠오르도록. 자, 이제 9번 볼게요. 신청 편의의 제공 및 민원실. 자,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중요하겠죠. 일단 편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크게 취실편, 치실하면 편하다. 편의에 대한 문제 나왔으면 치실 쓰면 편하다 이렇게 외우셔서 취약계층, 실, 민원실, 편, 민원, 편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우리 취약계층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냐면 취약계층의 편의제공 의에 들어가는 민원 취약계층,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정보 격차죠. 정보 격차로 인해서 제약을 받은 사람, 정보 격차로 인해 제약을 받은 사람, 편의 제공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정보 격차 4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민원 취약계층의 범위는 장애인, 똑같이 노약자, 임산부 다 들어가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6번, 특히 6번, 7번이죠. 영유아 보유법,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이 동그라미 7번이 올해 시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이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는 꼭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편의 제공 사항은, 자, 우리 민원실 놀러 가면 다 뭐 있냐면 휠체어, 돋보기 다 있고요. 취약계층 전용 창구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이용하면 정보 격차 우리 알려줘야 되니까 처리 방법 안내 교육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민원실, 치실편의 민원실은 크게 설치, 구성, 민원 상담인, 편의 제공, 운영. 그러니까 이게 목차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민원실은 민원실 설치 있어야 되고, 구성, 누가 있어야 되고, 민원 상담인, 보조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뭘 하는지, 편의 제공 있어야 되고, 운영,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설치는 신속 처리하도록 민원치를 설치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없는 데도 있으니까. 자, 구성은 소속 직원, 공무원이 있는 거고, 민원 상담인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명예로 이제 위촉을 하는 거죠. 상담인. 자, 편의 제공은 앞에랑 비슷하게 용지, 필기구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민원실의 운영이 좀 내용이 많은데 196 공조 단계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196 공조 단계 1일 운영 시간은 96 1일은 9 to 6 이거는 솔직히 외울 것도 없죠. 당연히 하루는 9 to 6겠죠. 오전 9시, 오후 6시. 자, 공은 뭐냐면 행정기관 외 공공장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원실이 공공장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조례로 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말은 운영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단축, 연장 다 변경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알려줘야 되겠죠. 개시. 그러니까 민원실은 편의를 위해서 플러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1일 운영 시간은 9 to 6로 원칙은 되어 있지만 그리고 편하게 공공장소 외에 있지만 조례로 정해서 단축 연장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개시를 해야지 민원인이 헛걸음하지 않겠죠. 개시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다 왔는데 되게 빨리 했는데 지금 30분 걸렸어요. 이거 한 페이지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전에 이거 보는데 또 30분 걸리는 거예요. 한 장 보는데 1시간. 넘어갈게요.